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허법 강의하는 박지환 변리사입니다. 여러분들 제 복장 보면은 느낌이 오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나긴 겨울이 끝나고 이제 날씨가 풀려가고 있습니다. 즉 봄이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봄이 오고 있다. 설레는 소식이기는 하지만 우리 수험계에서는 이거 어떤 소식입니까? 시험이 다가오고 있다. 시험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면 실전 연습이 필요하다. 실전적인 연습이 필요하다. 수험계에서는 본격적인 실전 GS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자 하는 강좌는 무엇이냐? 2024년도 4월 달에 진행이 예정되어 있는 답안 작성 실전 A, 다른 말로 실전 GS A 강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너무 긴 시간 소요하지는 않을 거고요. 간략하게 강의 특징이 어떻게 되며 그러니까 어떻게 진행될 거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활용하시면 된다. 라는 것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답안 작성 실전 GS 강의 자체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기본적인 강의의 성격 잡고 가겠습니다. 말 그대로 실전형 강의요. 실전형 강의 실제 시험처럼 무슨 말입니까? 정해진 시간 2시간 동안 몇 문제를 네 문제를 풀이한다. 그래서 답안으로 작성한다. 여러분들은 실제 시험처럼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이 문제를 4시간 동안 작성을 하고 답안을 제출을 해서 채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실전 연습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2시간 동안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대략 1시간에서 1시간 10분가량 해설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즉 강평이 진행된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해서 제출한다라고 하면은 이 채점 결과가 나오겠죠. 여러분들께 뭐가 제공이 될 것이냐? 등수가 제공이 될 겁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총 8회에 걸쳐 최종적인 실전 연습을 하는 것이 답안 작성 실전 강의, 즉 실전 GS의 기본적인 성격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메가벨리사 커리큘럼을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는 과정에서 물론 다른 학원, 다른 강사님의 커리큘럼을 공부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하 불문 그 전 단계에서 수많은 이론 강의 있었을 겁니다. 메가벨리사에서 커리큘럼을 따르셨다라고 하면은 기본 이론 강의 있었을 거고요. 판례 심화 강의 있었을 것이고요. 거기에 더 나아가 답안 작성 연습 또는 동차 수험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문 강의를 수강을 하셨을 겁니다. 이론 강의를 통해서 주요 판례 법리들 정리하셨죠. 판례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법리들, 그리고 연습 인문 강의를 통해서 기본기를 다지셨습니다. 이 내용 갖고 실제 한번 연습을 해본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연습을 해본다. 특히 다른 법률과 다른 법학과 달리 특허법이나 상표법과 같은 산업재산권법은 유행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무슨 말이냐? 최근에 주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A급, S급 판례들 또는 학계에서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어떤 주요 쟁점들이 역대 기출을 살펴보면 출제가 많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다진 기본기를 실제 시험처럼 연습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문제 누가 창작할까요? 제가 창작해서 드릴 겁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금 강조해드린 것처럼 주요 쟁점 위주로 다양한 유형 위주로 최근 기출 경향성을 고려한 출제 방식에 따라서 4문제씩 8회차 총 32개의 문제,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답안지가 모범 답안으로 여러분들께 제공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강평들을 할 겁니다. 강평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어떠한 취지로 이와 같은 문제를 구성했으며 이렇게 문제를 구성한 주요 쟁점들이 왜 중요한지, 그럼 중요하다라고 하면 여기서 키워드가 되는 포인트가 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포인트가 되는 키워드가 되는 내용들에 이어서 관련 쟁점들, 후속 쟁점들 또는 전제 쟁점들 등등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는 것인지, 관련된 문제풀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관련된 내용을 해설한다. 그리고 실제 이제 시험을 대비해 주시면 되겠죠. 그 내용을 바탕으로. 그럼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 특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전 연습이요. 실전 연습이고, 제가 문제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 기출 경향을 발현하는 겁니다. 아무리 뭐 좋은 법리, 논리적인 답안지 중요하다라고 하더라도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시험을 잘 봐야 되는 것이고, 우리 변리사 시험의 기출 경향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죠. 기출에서 출제되고 있는 출제 방식을 모티브로 하고, 그리고 예전에 기출됐던 내용들, 최근에 기출되고 있는 경향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를 반영한 문제들을 구성을 할 거고요. 그걸 갖고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뭐 제가 좀 성격상 좀 날카로운 거를 못 참아하는 편이라서, 뭐 제가 올해는 얼마나 뭐라 그럴까요? 이 적중을 했습니다. 뭐 이런 거 이렇게 잘 안 하는 편이기는 한데, 수험계에 있는 뭐 특허 강사님들 중에 이 기출 경향을 가장 뭐라 그럴까요? 제 입으로 말하기가 좀 그런데, 어쨌든 잘 적중하고 분석하고 있는 강사가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자부를 하고요. 어쨌든 기출 경향을 반영을 해서 문제를 제공하고 여러분들께 연습을 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다 출제 의도 관련된 기출 그리고 경향까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저랑 같이 답안 작성 입문 또는 연습 강의를 공부하셨던 분들은 제가 기출 경향을 계속해서 고려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 잘 아실 겁니다. 잘 아실 거고요. 거기에 더 나아가 출제가 유력한 중요 판례들 이슈 관련돼서 문제풀이 연습을 하실 겁니다. 특히 앞서 우리가 답안 작성, 입문, 연습 강의를 통해서 기본기를 다졌다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전통적으로 중요한 유형들, 쟁점 위주로 기본기를 다진 거고, 최근 중요 이슈들은 반드시 실전 GS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강을 하시고 수험장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컴팩트한 답안을 제공을 할 겁니다. 답안을 제공할 때 여러분들이 실제로 답안지에 옮기실 수 있도록 16페이지 제공을 드릴 거예요. 다만 제가 제공해 드리는 건 모범 답안이죠. 여러분들이 실제 이와 같이 문제가 출제가 됐다면 모범 답안에 적혀져 있는 대로 답안지에 그대로 옮길 수 있다라고 하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물론 실력이 쌓여서 고수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잘 쓰시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통상적인 수험생분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모범 답안을 보고 이 중에 중요한 부분 위주로 이렇게 발췌되거나 좀 줄여서 썼을 때 16페이지를 만들 수 있도록 내용이 조금은 많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 합격한 변리사님들이랑 얘기를 해보면은 제 답안지를 그대로 옮겨 써보셨대요. 그럼 한 17페이지, 18페이지 이렇게 나온다라고 합니다. 근데 기득 이상 되시는 수험생분들은 사실 17페이지, 18페이지, 19페이지 이렇게 쓰시잖아요. 그쪽에 타겟팅이 되어 있고, 동차 수험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을 완전하게 다 쓰지는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줄기를 잡아서 가져가면 16페이지를 쓸 수 있겠다라는 방향성으로 접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한 한 컴팩트하게 제공을 드릴 거예요. 제공을 드릴 거고, 앞서서 상세한 강평을 드릴 것이다 라는 취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단순히 답안지를 같이 읽는다 이게 아니라, 출제 의도가 무엇이고 어떻게 나는 이렇게 문제화했지만 이런 식으로도 문제화될 수 있으며, 답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주요한 득점 포인트는 무엇인지 등등을 상세하게 잡아드릴 겁니다. 상세하게 잡아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제출한 답안지는 특허법 고득점을 가지신 받으신 60기가 아니죠. 60기 맞죠? 죄송합니다. 60기 합격자 분들이 채점을 해 주실 거고 등수를 제공을 할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GS 등수가 실제 성적, 실제 시험 결과와 직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가 수험 생활을 보내는 과정에서 내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다른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내 답안지가 어떤 식으로 점수가 매겨지는지, 채점되는지를 참조할 수 있는 중요한 중요한 데이터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등수라고 하는 것도 사실 모집단이 커야 의미가 있는 거죠. 물론 아직 제 실전 GS가 개강을
하고 얼마나 이렇게 수험생분들이 많이 오실지는 미지수이긴 합니다만 뭐 지난 몇 년간의 데이터를 고려했을 때 충분히 유의미한 등수 그 데이터 값을 모집단 값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이 등수라고 하는 것도 사실 100명 이상 돼야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뭐 감히 예상컨대 제가 함부로 지금 단언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 정도 모집단을 갖고 등수를 제공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강의 진행은 어떻게 되냐? 현장 GS가 진행이 되고요. 이건 여러분들이 현장에 직접 오셔서 답안 작성을 하시고 실제 시험처럼요. 답안 작성을 하시고 그 답안 작성한 답안지를 제출을 하고 저와 같이 실제 현장에서 강평을 수강하시는 형태고요. 현장 GS 외에도 온라인으로도 진행이 됩니다. 사실 학원이 학원 입장에서 이게 전략적인 측면에서 온라인을 뭐 나중에 개강하는 게, 그러니까 현장이랑 구분해서 나중에 몇 달 뒤에 개강을 하는 게 현장에 많은 수험생분들을 유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업적인 전략에는 맞습니다만 저희 강사들 그리고 학원 측과 의견은 같이 온라인으로 개강을 하는 게 수험생분들 편의에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져서 현장과 온라인 GS가 동시에 개강이 될 겁니다. 그리고 같은 내용, 여기서 현장에서 진행된 강평 그 같은 영상이 촬영돼서 여기로 제공이 되는 겁니다. 그럼 현장 GS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2024년 4월 6일 개강이 예정되어 있고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걸쳐서 4주 동안 8회차로 진행이 됩니다. 시작은 언제냐? 9시 30분부터 시작하셔서 11시 반까지 작성을 하시면 되겠고요. 20분 정도 쉬신 이후에 11시 50분경부터 제가 강평을 시작을 할 겁니다. 근데 제 성격상 제가 아마 한 11시 40분, 45분 이때부터 들어가 있긴 할 거예요. 근데 약속드리겠습니다. 5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50분에 시작할 거고, 이거 여러분들 제가 단언해서 약속드릴게요. 시간 무조건 지켜드립니다. 시간 무조건 지켜드려요. 여러분들이 실전 GS 예년에 해보신 분들 아실 거고 나중에 이제 실전 GS 하시다 보면 아실 건데 이 강평 시간이 늘어지면 수험생분들 입장에서는 이동하는 시간이 부담스럽고 식사할 시간이 적어지잖아요. 그리고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년입니까? 한 7년, 8년째 GS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전연차일 때는 이 시간 조절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1시간 반 40분 이렇게 해가지고 수험생분들의 본의 아니게 수험생분들의 그 점심시간을 침해했던 경험이 없지 아니한데 이제 나름대로 숙련도가 꽤나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최근 몇 년 동안은 칼같이 시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점심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기 위해서 저는 항상 12시 50분에 끝내려고 목표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 딱 1시 전에 끝나더라고요. 어쨌든 이거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반드시 지켜드릴 거고요. 그러면 짧게 하는 만큼 양이 적은 거 아니냐? 아닙니다. 양이 절대 적지 않도록 제가 아주 핵심 위주로 컴팩트하게 중요 내용 위주로 1시간 10분을 꼭꼭 담아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소는 메가로스쿨 강남 캠퍼스이고요. 이 구체적인 장소는 여러분들 홈페이지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 GS 그리고 현장에서 진행이 되는 라이브 반을 신청을 하셔서 수강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장소 홈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시고 날짜, 시간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온라인 GS로 수강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일에 같이 문제 및 답안이 제공이 될 겁니다. 앞서서 9시 반 이때 시험이 시작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물론 이 시간 온라인 업로드 시간은 조금의 변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메가벨리사 홈페이지에서 어떤 추가적인 공지사항이 있는지는 확인하시고요. 어쨌든 지금 기본 규칙, 우리끼리 정한 규칙은 당일날 문제가 업로드가 돼서 당일날 답안까지 업로드하는 것을 기본 규칙으로 정했고요. 강평 같은 경우에는 촬영을 하고 필요하다면 편집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말에 촬영된 이후 주초 월요일 또는 화요일날 업로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궁금해하실 채점과 관련된 사항은 채점 어떻게 제출하고
어떻게 결과 확인할 수 있는지 등등과 관련된 사항은 이거는 제가 따로 설명드리기보다는 메가밸리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된 사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강의가 진행이 될 거고요. 제일 많이 궁금해하시는 거 이거예요. 출제 진도 범위. 출제 진도 범위를 궁금해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변리사님, 제가 아직 특허법이 아직 그렇게 확 잡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특허법 1회독 한다라고 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1주차 때는 어디까지 나오는지, 2주차 때는 어디까지 나오는지 딱딱 정해주시면 그 부분만 딱딱 공부해 와서 적절한 연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수험생분들의 주된 니즈입니다. 그래서 출제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나눠드릴 것인지 말 것인지를 강사들도 고민하게 되죠. 다만 강사들은 딜레마에 빠집니다. 어떤 딜레마에 빠지냐? 좀 더 퀄리티 있고 시험 적합적인 문제를 제공해 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런 문제를 만들려면 진도를 나누면 안 돼요. 여러분들 실제 시험 보실 때 특허 요건 파트에서 문제 나오고 이런 특허 요건 파트에서만 한 문제 나오고 심판 파트에서만 한 문제 나오고 이럽니까? 아니죠. 필요한 경우에는 하나의 설문은 진보성과 관련해서, 하나의 설문은 권리범위하기 심판과 관련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시험과 같은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모든 문제가 전범위인 게 적절하긴 합니다. 근데 부담스럽잖아요. 부담스러워서 제 욕심은 1주차부터 4주차까지 모두 전범위로 하고 싶긴 합니다만 적정선을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충설이요. 1주차 첫 주 공부해 오실 때에는 심판 앞부분 위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전범위 하시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심판 앞부분 위주로 해주시면 되겠고 2주차 같은 경우에는 심판 뒷부분 위주로 해주시면 될 텐데 법학 공부의 특성상 진도는 누적돼야 될 겁니다. 물론 2주차 때 이 심판소송 PCT 중심으로 나올 거기는 해요. 근데 앞서서 살펴봤던 특허 요건이나 침해와 관련된 내용이 여기도 당연히 같이 구성될 수밖에 없겠죠. 사실상 여기서부터 전범이긴 한데 여기는 얘네들 주력으로 나온다. 주력으로.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진짜 전범위로 나온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특유 쟁점들 있죠.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 같은 경우엔 특유 발병, 특유 청구와 그리고 공유와 같은 주체 문제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와 같은 특유 쟁점들 같은 경우에는 전 범위로 포함이 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또 하나 질문 많이 주시는 거 이거 있습니다. 변리사님 저 아직 답안 작성 실전처럼 연습하는 게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논점을 좀 미리 알고 가고 싶어요 라고 질문 주시고 요청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논점 제공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 실전처럼 연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논점을 안 보고 오시길 추천드리고 싶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너무 쓰는 게 괴롭고 아직까지 연습이 너무 안 돼 있는 것 같다, 중간에 포기할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없으시진 않기 때문에 아주 러프하게 구체적으로 뭐가 나온다 이렇게까지는 안 할 거고 큰 틀에서 여기서 어디 나옵니다 라고 하는 논점표를 러프한 논점표를 저희 메가밸리사 강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아시나요? 네이버 카페 이렇게 검색하시면 됩니다. 뷰앤테마앤 윤곽변리사 연구소라고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바로 나올 것이고 여기에 매주 목요일 공지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월, 화, 수 모든 내용을 커버해 보려고 범위 내에서 커버하시려고 노력을 하시고 안 되겠다 싶으면은 후순위로 논점표 그냥 가볍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오시면은 앞서서 말씀드린 어떤 두려움이라든지 아니면은 답안 실전을 쓰는데 여러분들이 겪게 되는 장애물들을 극복하는 하나의 방안으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왜 목요일날 제공해드리냐? 여러분들께 이거 월화부터 제공해드리면 여러분들이 그것만 보고 와요. 그러니까 맞지 않죠? 그런 의미에서 목요일날 제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강의 교재는 뭐 테마특허법 기본서 있으시면 좋겠죠? 근데 필수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이건 선택사항이고 여러분들 갖고 계신 기본서 갖고 오시면 강평 들으시는데 기본적으로 도움이 될 거고요. 만약에 테마특허법으로 공부하고 계신 수험생분들이다 라고 하면은 제가 얼마 전에 추록특강을 찍었습니다. 이 추록특강 수강하시고
추록특강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추록특강 수강을 하시고 추록특강에서 제공해드린 자료, 추록자료죠. 추록자료까지 같이 갖고 오시면 도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수업 중에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자료는 역시 문제답안 세트 제공이 될 거고요. 그리고 각각의 회차별로 강의 자료가 제공이 될 겁니다. 강의 자료에는 문제 모티브가 된 중요 판례들을 중심으로 판례 원문, 물론 원문 그대로 드리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 편하게 적절하게 밑줄 처리를 하는 등의 편집을 거쳐서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정리하실 수 있도록 이 해당 회차에 주요하게 다뤄졌던 주요 쟁점들, 그리고 관련된 문제 풀이법들, 관련 쟁점들, 후속 쟁점들 등등을 정리해서 제공해 드릴 것이고, 이 강의 자료가 우리가 강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류적인 내용으로 활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8회차가 끝나는 시점에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 달 동안 이러한 내용을 회차별로 문제풀이했고 정리했다라는 것을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정리표가 제공이 될 겁니다. 이 정리표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 표를 딱 보고 1회차 이번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으면 무엇이 중요하다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바로 떠올리실 수 있게 쉽게 정리하실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표 보면은, 표 보는 순간 4회차 3번에 어떤 내용이 뭐가 있었다 바로 떠올릴 수 있고, 필요하다면 정리 자료도 바로 찾으러 갈 수 있게 이런 자료들을 제공을 해 드릴 거고요. 그러면 이 실전지수를 수강하시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활용하셔야 되냐? 가능한 한 진짜 실전 시험처럼 하십시오. 진짜 실전처럼. 이거 무슨 말이냐? 매 회차를 단순 연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 시험 현장에서 나에게 발생할 수 있는 고난과 역경이라고 생각하시고 그걸 이겨내시려는 노력을 계속해서 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 이런 질문 주실 수 있어요. 변리사님, 저는 논점표로 안 되겠고 저는 책을 좀 보고 쓰고 싶습니다. 책 보고 써도 되나요? 보고 써도 되죠. 연습인데 실제 시험에서는 안 보면 되잖아요. 쉬울까요? 여러분들 한번 책 보기 시작하면 이 책에 대한 의존도를 끊어버리는 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마인드 있죠? 해도 되죠. 연습인데. 이거 하지 마세요. 실전처럼 하세요. 모든 시험을, 모든 실전 GS를 제 강의뿐만 아니라 모든 실전 GS를 진짜 시험이라고 생각하시고 계속해서 도전을 해 나가시고 어떤 성취도 이뤄내 나가시고 고난과 역경도 좌절도 겪으시고, 그게 다 여러분들이 실력 향상을 만드는데 토대가 될 겁니다. 자양분이 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물론 변리사님 저 백지를 낼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책을 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책 보시면 어쩔 수 없죠. 그러면은 근데 책 보고 한 번만 써보세요. 책 보고 쓰시면은 절대 좋은 점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속도가 안 나요. 찾아보고 쓰고 찾아보고 절대로 속도가 안 납니다. 원하는 분량을 쓸 수가 없을 뿐더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버리면 이걸 줄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며, 실제 시험장에서도 안 그래야 됐지만 내가 모르는 내용 그냥 어떻게든 글을 만들어서 써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비상 상황들도 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고, 어쨌든 진짜 실전은 아니잖아요. 그쵸? 여기서 내가 깨지고 좌절한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내 진짜 성적표가 아니잖아요. 최종적인 성적표가 아니잖아요. 그쵸? 깨질 때 깨지더라도 실전 연습처럼 하시기를. 그리고 또 하나, 가끔 그런 분들 계세요. 제가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게 되는데 2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쓰게 되는데, 변리사님 저 연습이니까 한 10분 더 쓰겠습니다. 이렇게 쓰시는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들 이것도 의존하게 됩니다. 이것도 나중에 6월, 7월 돼서 이거 잘라내려고 하는 유혹이 쉽지 않아요. 이거 10분 정도, 5분 정도 더 쓰다 보면은 여기서 머릿속에서 내 머리가 어떻게 굴러가냐? 5분 더 써도 된다, 10분 더 써도 된다. 실제 시험 현장에서 그럽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10분 더 써서 만든 점수는 내 점수가 아닙니다. 실제 시험처럼 딱 2시간이라면 칼같이 끊으셔야 돼요. 내가 다 못 썼어도. 그러면 이제 시간 안에 내가 못 썼네? 그럼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성을 고민해야 되겠죠.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실전처럼 가십시오. 2시간 칼같이 잘라가세요. 그리고 복습은 가능하다면 당일에, 당일 좀 힘들잖아요. 저도 수험생활을 겪어봤고 당일에 실전 GS를 복습한다라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가능하다면 명일 내로, 그러니까 토, 일 끝났다라고 하면은 가능하면 월요일 내로
진짜 미뤄져도 화요일 내로는 복습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복습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 가끔 그런 질문 주십니다. 변리사님, 이거 다시 한번 그대로 써봐야 될까요? 풀 답안을 다시 해봐야 될까요? 이런 질문 주시는데, 풀 답안 작성. 풀 답안 작성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 여러분들이 막 열심히 고민해서 답안 작성하셨죠? 그러면 강평을 할 겁니다. 강평을 들을 거예요. 강사가 얘기할 겁니다. 어떤 취지로 어떻게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으며 논리를 어떻게 만드셨어야 되고 답안지의 포인트는 무엇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일단 거기서 첫 번째 복습을 한 거죠. 강평을 들으면서. 그쵸?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이 다가왔습니다. 월요일 날이 다가왔으면 이제 토1 보냈으니까 특허뿐만 아니라 아마 한 과목 정도는 더 하겠죠. 4회차분의 GS가 쌓여 있어요. 이걸 복습을 해야 되는데 풀답안을 다시 쓴다라고 하는 건 현실적으로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고 그리고 실효성도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럼 뭘 하냐? 다시 문제를 보세요. 다시 문제를 보고 그러면은 다 똑같이 기억날 것 같지만 생각만큼 사람의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약식으로 답안지 작성해 보세요. 목차 잡고 키워드 잡고 사안 포섭하는 것까지 리뷰를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무슨 일이 발생할 거냐? 높은 확률로 했던 실수 또 할 겁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물론 아니신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제가 대부분의 분들이 그럴 거라고 장담해요. 저도 겪었습니다. 하셨던 실수 또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강평을 통해서 복습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리뷰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강의 자료로 제공된 내용 중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기본서로 옮기는 작업을 거쳐 나가야 될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약식으로 답안지를 작성을 하는 것을 한 40분 정도 분량으로 잡고 한 회차분을 연습을 했었습니다. 그럼 똑같은 실수를 또 반복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실수가 기억난다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 더 기억에 남을 수도 있고요. 기억되시죠? 이런 식으로 복습을 했고 필요한 경우에는 만약에 완전 강사가 중요하다라고 찍은 S급 쟁점이다. 그러면 이 쟁점은 그대로 기본서에 옮겨 놓는 거고 기본서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 그대로 옮겨 놓는 거고 그쵸? 아니면은 아예 그 부분만 이렇게 잘라놔서 어디에 외우려고 붙여놓거나 그렇지 않은 뭐 소위 말하는 좀 중요도가 낮은 쟁점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번 풀어보고 마는 거고요.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중요도도 제가 강평할 때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체득하고자 하는 부분은 다 본인의 기본서로 보내세요. 그리고 뭐 하셔야 되냐? 자료를 폐기하십시오. 물론 여러분들 성격상 폐기 못하실 거 잘 알아요. 근데 그냥 방향성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험 생활을 하다 보면은 EGS, 저GS에서 중요한 자료라고 막 주죠. 저도 자료를 드릴 거예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내가 이번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력으로 삼아야겠다라고 하는 강사의 GS는 중요한 내용 위주로 계속해서 수합을 해야 되는데 하나만 듣습니까? 여러 개 들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한 GS, 두 GS, 세 GS, 한 과목당 3개 GS만 들었다라고 하더라도 자료가 산처럼 쌓입니다. 근데 이거 시험 전에 다 볼 수 있을까요? 없죠. 네, 이 사물함에 점점 쌓여가는데 그거 다 볼 수 있냐고요? 못 봐요. 우린 선별해야 됩니다. 꼭 봐야 되고 다시금 확인해야 되고 중요하다고 보고 암기를 꼭 해야 되는 부분은 내가 한 권으로 끝낼 수 있도록 기본서로 옮기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시고 제가 기본서라고 표현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단거나 하는 방식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자신이 기본으로 삼는 그 자료에 다 탑치시고 필요한 나머지 부분들은 이렇게 폐기를 하셔야 됩니다. 폐기를 하셔야 돼요. 물론 언젠가 다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버리시지는 못하실 거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사물함 1이 있고 제1 사물함이 있고 제2 사물함이 있을 때 그냥 제2 사물함이 정도만 모아놓으세요. 진짜 비상 상황에서 찾아보게. 이렇게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6월달, 7월달이 됐을 때 필요한 중요한 부분 발췌해서 빠르게 효율적으로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강의 활용을 하시면은 한 달 동안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쉽지는 않으실 거고 문제 난이도도 가능한 한 실전과 유사하게 출제가 될 것이며 그런 질문도 많이 주십니다. 작년 문제랑 좀 비슷하거나 똑같은 내용이 많냐? 거의 대부분 새로운 문제로 구성이 될 겁니다. 한 70%, 80% 정도 새로운 문제로 구성이 될 거고 기존에 있는 문제들도 뭐 중요하니까 여전히 남겨놓겠죠. 다만 뭐 문제 사실관계를 조금은 바꾼다라든가 아니면은 뭐 설문의 방식을 조금씩 바꾼다라든가 조금의 차이를 둘 거고 한 70% 정도는 다 새로운 문제로 구성이 될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이런 문제들을 만나시다 보면은 분명히 고된 한 달이 될 겁니다.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다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고되고 쉽지 않은 한 달 보냈을 때 4월 말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만족하실 만한
실력의 향상이 있을 것이다 라는 점을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이 말을 지키기 위해서 또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리엔테이션 제가 제공해드리고 싶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모두 다 말씀을 드렸고요. 4월에 현장에서 또 온라인에서 뵙고 다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실전 강의에서 본격적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